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저는 어머니 장롱 속에서 제 이름이 적힌 돈을 발견했습니다. 잔액은 12만 원 뿐이었는데요. 더 소름 돋는 건 통장 첫 장에 적힌 네 글자였습니다. 내 돈, 내 꿈.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말이었지요. 저는 유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슬픔이 먼저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리라는 현실이 먼저 어깨를 누르더군요. 서랍 하나를 열 때마다 마음속 서랍도 같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롱 가장 아래 서랍을 당기니 끼익 하는 소리가 났고 안쪽에서 비닐이 바스락하고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비닐봉지를 하나 벗기고 또 하나 벗기고 또 하나 벗기니 낡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표지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누가 보면 쓰레기처럼 지나칠 물건이었는데 제 손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개설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3월 5일. 그 시절을 저는 압니다. 아버지는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셨고 어머니는 그 체면이 무너지지 않게 말 대신 손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저는 무심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만 3,450원. 순간 실망이 먼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둔 통장이라길래 고작 이 정도였나? 저도 사람이니 그런 마음이 스쳤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실망 뒤에 더 큰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이 돈이 아니라는 걸 제 가슴 한쪽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입금 내역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매달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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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마치 기도를 적립하듯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하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집이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가 웅하고 숨 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출금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그 출금 옆에 연필로 짧은 메모가 붙어 있더군요. 저는 첫 메모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진이 대학 등록금 부족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등록금 마감 전날 제가 울먹이며 엄마 조금만 했을 때 어머니가 이마를 한번 쓸어내리시고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요. 어떻게든 해볼게. 그때는 정말 어떻게든이 어머니의 재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어떻게든은 어머니 몸을 갈아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종이가 얇아 손끝에 촉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출금 메모가 하나 더 보였는데요. 그 옆엔 날짜와 함께 제가 차마 다시 듣기 싫었던 사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결혼식 축의금. 그 아래엔 더 짧고 날카로운 메모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통장은 저축 통장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숨겨둔 비상구였다는 걸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장 첫 장엔 분명 내 돈, 내 꿈이라 적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통장을 더 깊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쪽 희미하게 번진 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영숙. 전화번호처럼 보이는 숫자들.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그 이름 하나가 제게 어머니의 30년을 통째로 되돌려줄 줄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마침내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떼지 못한 채 그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이며 어머니는 왜 내 꿈을 이렇게 숨겨야 했던 걸까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숨이 짧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저 혹시 영숙 어르신이신가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제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언니 갔어요? 언니. 어머니를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 그 한 단어가 저를 통장보다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영숙 어르신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통장 받지요. 그거 혼자 보면 가슴 상해요. 저는 목이 마른데 물이 넘어가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뭘 아시길래 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만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보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오래된 거래라 출력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제가 몰랐던 일이 더 있는 걸까요? 직원은 규정대로만 말했지만 그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 장기 미사용으로 분류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살아납니다. 누군가 계속 넣으셨네요. 그 말이 자꾸 귀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어머니가 넣었겠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집안에 계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뒤로는 더더욱요. 그럼에도 통장은 매달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몰래 밖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 혹시 누구에게 빚을 지셨나? 아니면 제가 몰라야 하는 사람이 있었나? 집에 돌아오니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유품 정리하다가 돈 같은 거 나오면 우리도 좀 알아야지. 엄마 것도 결국 가족 거잖아. 동생 목소리엔 슬픔보다 계산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작 12만 원이야. 그럼 더더욱 괜히 건드려서 일 만들지 마.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일 만들지 마. 어머니가 평생 듣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체면이 무너질까봐,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늘 덮고 넘어가자던 말.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자 괜히 아파트 복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걸레를 짜는 물소리, 계단을 쓸고 닦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이 점점 실제처럼 생생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영숙 어르신 댁 주소를 적어 나섰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낮은 계단, 낡은 문패.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다가왔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작고 마른 노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보고는 표정이 확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네, 언니가.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도대체 뭘 숨기신 겁니까? 영숙 어르신은 대답 대신 제 팔을 붙잡고 안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이 얘기 들으면 아버님 얼굴부터 떠오를 거예요. 그래도 들을 거지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통장 속 비밀은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애써 모르는 척했던 어떤 진실이라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숙 어르신이 꺼내는 첫 문장을 기다렸습니다. 영숙 어르신 댁은 따뜻했습니다. 보일러 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끓인 보리차 냄새, 손때 묻은 밥상, 벽에 걸린 낡은 단체 사진이
사람의 온도를 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따뜻함이 제겐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나오는 고백은 차가운 곳보다 더 잔인하게 마음을 벗겨내니까요. 영숙 어르신은 제 앞에 보리차를 두고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수진 씨가 통장 찾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하고 중얼거리자 영숙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통장, 언니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새벽에 만든 통장이에요. 저는 순간 이해를 못했습니다. 새벽에 통장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새벽을 갈아 넣어 만든 통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숙 어르신은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1995년쯤이었지요. 언니가 어느 날 나한테 묻더라고. 영수가 새벽에 할 만한 일이 있을까? 형부 눈치 때문에 낮엔 못 나가니까. 아파트 계단 청소였어요. 1층부터 15층까지 계단 하나하나를 혼자 닦았어요. 한 달에 15만 원 받는 일이었는데 언니는 2시간만 했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6시 전에 들어와야 했으니까. 형부가 모르게. 저는 영숙 어르신 말만 듣는데도 눈앞에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겨울 새벽의 콘크리트 냄새, 계단참의 고인 찬물,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통증. 어머니가 집에서는 늘 손이 갈라져 계셨는데 저는 그걸 단순히 설거지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어머니 손은 집안의 물이 아니라 남의 집 계단의 물로도 갈라졌던 겁니다. 저는 가만히 묻고 싶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질문이 입안에서 부서졌습니다. 답은 이미 통장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가족에게 돈 들어갈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가 출금하고 메모를 남겼던 것. 그 출금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새벽을 떼어낸 조각이었습니다. 영숙 어르신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내 이름으로 가진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통장 첫 장에 내 돈, 내 꿈이라 썼어요. 그거 언니가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썼는지 아세요? 저는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숨만 가쁘게 삼켰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은행에서 뭐 했어? 엄마 통장 들고 다니지 마. 괜히 소문나면 아버지 체면은? 아버지 체면. 어머니가 평생 지켜주던 그 체면이 이제는 어머니 죽음 뒤에도 어머니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동생아, 어머니가 새벽에 일을 하셨어. 뭐? 엄마가?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런 걸 할 사람이야? 그 반응이 더 아팠습니다. 할 사람이야? 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나? 를 물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영숙 어르신이 조용히 일어나 장롱 위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언니가 나한테 맡겼던 거예요. 혹시 수진 씨가 오면 주라고.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종이는 얇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겐 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나는 괜찮다만 하셨으니까요. 저는 종이를 펼치려다 멈췄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만약 거기 적힌 꿈들이 너무 작으면 제가 더 미안해질 것 같았고 너무 크면 제가 더 잔인해질 것 같았습니다. 영숙 어르신이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언니 꿈은 참 소박해요. 그래서 더 아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 줄이 보이는 순간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종이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가 보면 안 되는 마음을 스스로에게만 고백하듯이요. 1. 내 돈으로 옷 한 벌 사기. 2.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 가기. 3. 미용실에서 파마하기. 4. 백화점에서 커피 한 잔 마시기. 5. 딸에게 용돈 주기. 저는 한 줄씩 읽을 때마다 속이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꿈이 거창한 집도 땅도 금반지도 아니라는 게 더 아팠습니다. 옷 한 벌, 파마, 커피 한 잔. 어머니는 평생 남편 눈치, 자식 눈치, 동네 눈치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조차 내 돈으로 마시는 걸 꿈이라 적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그 5가지 중 체크가 하나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딱 하나. 옷딸에게 용돈 주기 옆에만 연필로 작은 체크 표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한동안 소리도 못 냈습니다. 그리고 2003년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저를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에 눕히시고 밥을 차려주셨지요.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바닥에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3만 원. 수진아, 내가 불쌍해서 주는 거 아니다. 그냥 엄마가 너한테 주고 싶어서 준다. 그때 저는 울면서 돈을 밀어내려 했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3만 원이 어머니 꿈 목록에서 유일하게 이룬 꿈이었다니요. 어머니는 자기 옷보다, 자기 파마보다, 자기 커피보다 제 손에 돈을 쥐어주는 걸 먼저 꿈으로 완성하셨던 겁니다. 저는 결국 영숙 어르신 앞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오열이었습니다. 영숙 어르신이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언니가 그랬지요. 내 꿈이 뭐 대단하냐? 그래도 내가 내 돈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저는 울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왜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영숙 어르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부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돈 앞에서 늘 작아졌지요. 자기가 못해주면 화를 냈고 체면 상하면 더 크게 소리 질렀고요. 언니는 그걸 아니까 더 숨겼어요. 가족이 깨질까봐. 그 순간 저는 배신이 아니라 침묵의 공모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체면을 지키자고 우리는 어머니의 삶을 묻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계단을 닦을 때 저는 이불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게 제 죄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은행에서 해지를 하려면 서류가 필요했고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을 찾는 일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대신 이뤄드리겠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사진 앞에 통장을 올려두고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볼게요. 엄마 꿈 제가 하나씩 할게요. 제 말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꿈 목록 마지막 줄, 딸에게 용돈 주기는 단순히 체크 하나가 아니라 어머니가 남겨둔 유언 같은 것이었다는 거요. 너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는. 그리고 다음 날 은행에서 통장을 해지하고 나오던 순간 창구 직원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 안쪽에 끼워져 있던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혹시 고객님 물건인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짧은 한 줄. 그런데 그 한 줄이 제 결심을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너 꿈을 적어라.
통장을 해지하고 손에 쥔 돈은 18만 7,230원이었습니다. 이자가 붙고 붙어서 그렇게 되었더군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뭐 하겠냐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겐 그 돈이 어머니의 새벽과 손등의 갈라짐과 말 못한 마음이 고스란히 모인 액수였습니다. 액수는 작아도 무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컸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시장이 아니라 작은 옷가게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던 분홍빛을 떠올리며 블라우스를 골랐지요. 손에 천이 닿는 촉감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건 나랑 안 어울려 하고 웃으실 얼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 돈으로 엄마 옷 샀어요. 다음은 영숙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는 영숙 어르신과 어머니 또래 친구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온천 여행을 제대로 보내드리기엔 돈이 부족했지만 당일로라도 다녀오시게끔 준비했습니다. 버스표를 손에 쥐어드리자 영숙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언니가 참 좋아했을 거예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눈가가 젖었습니다. 어머니가 꿈꿨던 건 거창한 사치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혼자 백화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턱이 높아 그냥 지나쳤을 곳입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어머니 사진을 휴대폰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커피 향이 올라오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엄마, 커피 맛이 이래요. 따뜻하고 조금 쓰고요. 제가 중얼거리자 옆자리 손님이 힐끗 쳐다봤지만 그날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부끄러움을 대신 안고 사셨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조금 들고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용실에 갔습니다. 저는 파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늘 손으로 빗어 넘기던 스타일을 떠올리며 머리를 단정히 다듬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서 어머니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엄마를 닮았구나. 그 사실이 그날따라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어머니처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내 딸에게 물려줄 꿈. 어머니가 수진아, 너는 너 꿈을 적어라라고 남긴 한 줄이 제 삶을 다시 세우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에 큰 돈을 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꿈을 남의 눈치로 지우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도 말해주려 합니다. 사랑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지만 말로 해줘야 살 수 있는 사랑도 있다고요.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날 저는 잔액 12만 원을 보고 실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는 그 12만 원을 모으려 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 나도 나다라는 마음을 지키려 하셨다는 거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제게까지 와서 숨을 쉬게 했다는 것도요. 여러분, 혹시 주변의 말 대신 행동으로만 사랑을 보여주던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한 번쯤 먼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계단을 닦는 새벽이 아니라 분홍 블라우스를 입고 커피를 마시며 웃는 낮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에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너 차례다.